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4월 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목일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혹시라도 좀 상황이 되신다라면은 주변 환경 생각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또 꽃 한 포기라도 좀 심으면서 오늘 좀 뜻깊게 보내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꼭 한번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 시장 상황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전일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주요 증시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께서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좀 마음 좀 굳게 먹으신 채 아침 개장 상황을 함께 맞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시작을 하겠고요. 자, 저희 채널은 지상파 TMB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30.67포인트가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유럽 시장이 다시금 또 이런저런 재무적인 어려움이 다시금 또 가중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제 2050선 돌파를 하는가 싶었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걸음, 그것도 꽤 큰 한 걸음을 뒤로 후퇴한 우리 증시가 마냥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뭐 하는 수 없는 노릇이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잘 한번 대처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투자손자병법 1부에서는요. 이런 급락장의 대처는 투자 전략, 또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쏠린 현 장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키워드에서는 연중 최고치로 추락한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2050포인트 돌파를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을만의 수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투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물이 속절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오는 부담감, 2050포인트에서의 어떤 그 매물 출회, 스페인도 이제 올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도 근래없는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펀드 환매 물량에 쏟아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약세장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 특징적인 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현대차와 SK텔레콤, 기아차, 만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모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태광, 솔고바이오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KB금융,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금융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웹젠, SBS 컨텐츠허브 이런 종목군 위주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은 기아차와 한국타이어, GS투산 이런 종목들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을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는 어제 기관 외국인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성우하이텍, BH 이 정도의 어떤 소폭 매수가 유입되는 동시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유로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지표도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앙은행들의 그 부양 기조도 일단락되면서 역시 이제 다우지수는 124포인트, 0.95포인트 하락한 13,074.54를 7월을 기록했습니다. 13,000포인트를 지지한다는 데 일단 유연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개장 전에 스페인 국채 이찰도 저전 결과를 보이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역시 국내 시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은 현재 흐름이 어땠는지요? 네, 어제 녹십자 제가 12만 5천 원대 매수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종가 12만 1,500원 끝났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2만 5천 원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녹십자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일정하게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있고 안정적인 성장성이 있습니다. 저평가 마켓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시한 손절가 11만 5천 원 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일단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면 보유 전략으로 역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할 것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중국 기업인 왈리를 시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왈리는 중국의 외벽 타일 생산 기업이고요. 지난 20년간의 중국 복건성, 남동북 복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매망을 확충해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개발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인해서 서민주택 프로젝트 외벽 타일 수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5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경기성장 플러스 수혜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민주택 부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3,600만 원의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벽 타일 수요가 지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테라코타 패널, 이 신성장 동력인 테라코타 패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테라코타 패널이 동사가 개발한 아주 단열과 보온성이 아주 좋은 그런 타일입니다. 천연 점토로 만든 타일인데, 올해 1사분기 1월과 2월달 테라코타 패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테라코타 패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인데요. 지난 중국 고수 사태 이후에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 한국에 상대된 중국 기업들도 IR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고섬은 상당히 오래간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CEO도 굉장히 내부 통제관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어떤 신뢰를 보이고 있는 그런 CEO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중국 고수 사태 이후에 중국 기업이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우수하고 실적도 우수한 그런 회사로서 관리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오전과 더불어서 기관도 3월 2일부터 누적적으로 67만 주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도 5배 미만인 수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저평가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4,900원에서 5,000원, 4,950원 이 밴드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700원 짧게 잡겠는데요. 4,7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목표 수익률 10% 이상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장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쑥날쑥 하던 우리 증시에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4%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79% 하락해 있습니다. 포스코가 0.67% 올라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라든가 IT라든가 그리고 전반 금융 이런 쪽이 좀 하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런 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반면에 내수주라든가 외국의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NHN이 2.37% 상승해 있고요. SK텔레콤 0.36% 상승해 있습니다. KTNG도 2.83% 올라 있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가 하락한 채 1% 정도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격적인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유 대표께 코스피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 관련해서 또 스페인까지 스페인 국제 판매사 35억 유로 정도 예상했지만 지금 25억 유로밖에 안 되면서 또다시 이제 유럽 악재가 발생을 시작했고 또 FOMC에서 발표한 삼성 완화 정책까지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크게 이제 나중에 어쨌든 간에 완화 정책 발표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하락폭 1.36% 키워가면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또
경우도 다시 한번 큰 보합권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13만 원, 오늘 130만 원 오늘 깨질 것이라 좀 보여지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도 0.79.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좀 조정폭을 키워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관련 경우 예상치는 약간 올랐지만은 지금 시작하면서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초강산업 분야, 중국 내수주 분야에서도 크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만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2.18%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일단은 기아차,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큰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보유하시고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관련해서 LG화학 쪽에 좀 상승폭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큰 폭의 하락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학 쪽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폭의 하락폭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편입을 하시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차원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지금 또 LP다 관련해서 지금 도시바가 인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 LP다 포기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LP다 인수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에서는 LP다 인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한 하락폭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험주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도 크게 오르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명주 관련해서 이제 계속 보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꼭 계속 편입하셔가지고 홀딩하실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11포인트가 빠진 2007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0.57%가 하락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또 뭐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이상 하락한 채 출발하면 어쩌나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명식 전문가께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보합권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완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36,250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내수주인 CJ오쇼핑이 1%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인 안철수 연구소가 금일도 4%대 상승하면서 12만 원대 가격을 꾸준히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SFA죠. IT 장비 업체인 SFA가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5만 3천 원을 형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위메이드 게임 업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 장사에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9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장 초반 일단은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면서 선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역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테마주에 반영이 되면서 빅텍이 9% 상승한 2,800원, 이엔코리아가 역시 8% 상승한 6,190원을 형성하면서 일부 테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 요소로서는 3D 업체인 잘만테크 3,000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금일 4%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뚜렷한 그런 테마주라든가 실적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될지 여부는 곧 어닝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에 그래도 중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현재 500.22로 500선에 살짝 턱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50전 상승한 1131원에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QE3 기대감 희석에 따라서 어제부터 달러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고 호주 달러 같은 원자재 통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인 것이 어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간밤에 ECB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경기 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국채 입찰이 간신히 넘기면서 입찰 부진해준 유로화가 원빛 가까이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에는 환율을 상승 쪽으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1130원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낙폭이 상승폭이 조금 크기보다는 오히려 1130원대에서의 그 결제 수요라던가 이런 수급적으로 좀 물량이 부딪히면서 113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환율과 그리고 내일 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좀 주목하실 점은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상당한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다소 위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대외 변수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아무래도 큰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3.83의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둔화가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채 금리도 10bp 가까이 빠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이런 요소들로 국내 채권 시장도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던 펀더멘털이고 경기 둔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조짐이 보이면은 결국에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증시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수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채권 시장이 강세로 되돌림이 되고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환율 또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최은정 아나운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최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정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해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강세 조정 진행 시 60일 이평선이 상승해서 만난 후에 추세를 형성하므로 기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이 다시 부각되는 스페인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중기 횡보 국면으로 작년 8월과 같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업종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정고점 돌파 후 안착을 확인 중인 금융,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21선을 내줬었죠. 어제 장에서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QE3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에 의한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코스피의 박스권 하단부인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유효함에 따라 추가 조정 시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기대 감소와 스페인 부채 확대 우려로 약세로 어제 장을 마감했었죠. 1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을 견인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전일의 조정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상단인 2050에서 2060포인트의 저항에 의해서 일시적인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000선에서의 지지력이 기대되며 또 저점 매수 관점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가 높은 IT와 가격 매력이 높은 자동차, 은행에 관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투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주도주의 조정이 시장의 조정폭을 확대시키기 때문인데 오랜만에 나타난 조정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시장을 이겨내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엔화의 강세 반전으로 일본 주식시장의 조정폭도 작지 않은데 스페인의 위기는 엔화 강세라는 경험을 되살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엔화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와 IT의 호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다 분명하게 엔화 강세가 호재겠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KTB 투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불안감을 씌웠던 기관들의 매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형국을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지금 오늘 매수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이렇게 이 기관의 매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완도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IT주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강보 합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에 좀 강하게 가는 이유가 역시 실적이 호전이 되면서 다른 종목보다는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간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IT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인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좀 슬림한 형상은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럽의 재정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의 재정 이슈가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나 이런 점을 통해서는 방화벽은 구축되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약간의 종목적 별로 해서 슬림한 현상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나머지 그 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의 개별주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개별주들에 대한 종목들은 약간의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이쪽에서 약간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와서 반등 여력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IT 부품주들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로 해서 코스닥 쪽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슬림한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고 현금화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이는 지켜보고 특히 유럽의 대외 악재보다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의 환매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6포인트로 낙폭이 줄었고요. 코스닥 역시 1.58포인트 하락한 채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01선으로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시간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인데요.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걱정할 만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먼저 설명해드릴 종목은 KINX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KINX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KINX는
그 인터넷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 데이터끼리 익스체인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컴퓨터 파일을 다운을 받고 뭐 네이트홈 같은 채팅을 하면서 모든 인터넷 데이터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제 저장되고 합니다. 그것이 될 때 이제 KINX가 이 인터넷망 구축을 통해서 이제 B2B 영업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나 KT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는 중소형 회사이지만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주요하게 지금 KINX는 지금 그 SNS 테마주로도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며, 현재는 30% 정도로 2015년까지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INX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KINX가 지금 상장은 지금 이제 된 지는 1년하고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세를 처음 주기 시작한 거는 지금 2012년이 들어서면서 지금 상한가가 나면서 이제 시세를 줬습니다. 이 SNS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SNS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8일 전에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의 데이터 저장 회사로서 이제 그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서 바로 이 회사가 10,000원에서부터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1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5일선, 21선 뭐 정배열 상태고요.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순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지금 나무랄 게 없습니다. 테마주를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KINX가 오늘 16,350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장 후반에,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 KINX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6,300원이고 오늘 저점이 이제 16,05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어제 그 장 막판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조금 이제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16,300원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16,000원 한번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IN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어떤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날 것이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테마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장중에 반등을 주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보합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5%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6,000원에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7% 수익 나는 17,100원을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 오늘장 키워드 짚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500포인트까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는 이제 502.97% 장을 마감했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502점 비슷한 수준을 머무르고 있는데, 큰 폭의 일단은 500포인트 부근에서는 일단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종목을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의 장세로 너무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중심으로, 현대차 중심으로 기관 장세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아직 그래도 코스닥을 너무 이제 버리시지 말고 좀 담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일단 편입을 해야 되냐? 일단 테마주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나 기아차나 이제 삼성전자 이쪽 자동차나 IT 섹터 중심의 실적
위주의 중심을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종목들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하이닉스 관련한 2차 벤더들,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한 2차 벤더들, 아니면 또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부품 관련한 2차 벤더들 중심으로 이제 종목들을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종목들만 가지고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또 중국 내수주 관련해서 요즘 들어서 가장 또 중국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크게 모멘텀을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종목 자체를 많이 빠져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무조건 중국 관련주들은 장기간으로 보유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완리나 중국 원양제원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꼭 만약에 편입할 생각이시라면 이런 종목도 편입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QE3 부정적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게 흐르고 있지만은 오늘 그래도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너무 심한 하락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0포인트 부근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위주의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의 2차 밴더들 중심으로 실적 중심의 종목들을 편입하신다면은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분기부터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스크를 잠깐 들자면은 이제 뭐 4월 초에 시작해서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예상되고 있지만은 짧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그로 인한 종목들의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워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작년같이 큰 폭의 하락폭은 4월 달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시기는 한 4월 16일, 4월 셋째 주 정도부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위주의 장세로 편입을 하셔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코스피에 위중하지 마시고 코스닥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코스피에 치중하시다 보면은 코스닥의 좋은 종목을 다 놓치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도 꼭 편입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식 전문가께서도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전문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전일 급락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 급락의 경우에는 시장이 관임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 측면을 보면은 제한적인 시장의 자율적 기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좋은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2.5%대 이상 상승한다면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적 자금 투입 이러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5% 내에서 물가는 관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자생적인 시장의 경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디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3정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확대가 지연되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현재 가장 혜택을 보이는 게 자동차 업체입니다. 3월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면은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도요타, 유럽의 일부 폭스바겐 같은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부 경쟁력을 갖춘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이쪽에 집중돼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 부양,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과정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 있어 현재 IT, 자동차 섹터가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런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전일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이틀 동안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로
뭐 차별화가 아니라 완전히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은 기관들도 인덱스 펀드라든가 액티브 펀드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시가 비중 총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을 높이기는커녕 수익률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급격히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대비 벤치마킹을 따라서 수익률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 트래킹 오차,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종목 간의 교차가 활발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향후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뭐 그 종목이라든가 업황 이러한 것들이 선택적 그 확률 게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IT 자동차 뭐 실적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지금 뭐 추격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비수기인 2분기 또는 3분기 초에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와 그 다음에 실적을 바닥을 치고 턴하는 업황 종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업황과 종목을 2분기 동안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중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자금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약간의 그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수익률에 집착하는 것은 좀 버리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양극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그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다시 수급이 그 모아지는 업황과 종목을 한 뭐 2, 3주 동안 면밀히 고찰해 본다면은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명식 전문가에게도 오늘 장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짤 텐데요. 먼저 김선윤 대표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업종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IT, 자동차, 은행 이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IT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T 관련해서는 뭐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엘피다 쪽에 일단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엘피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엘피다 인수 그리고 도시바의 포기 그리고 마이크론의 다시 재인수 그래서 두 이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쪽에 이제 쌍방 경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과연 인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수를 과연 하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일단 저는 안 한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그 내부 실사 과정을 통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도체, 핸드폰 D램 관련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기술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실사 과정일 뿐이고 이와 관련한 그 인수 참여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크게 염두할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랑 기아차가 굉장히 오늘 또 다시 한번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대가 지금 2% 이상 올라주고 있고 기아차 역시 1% 이상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대랑 기아차가 단기적으로 한 15% 이상 급등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부분만큼 한 20% 수익 나셨으면은 그 정도면 일단 현금 확보 하셔가지고 일단은 장 자체가 4월달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할 구간이 있는데 자동차 장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은 또다시 기관들의 변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몰리고 있지만서도 어제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소폭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관들은 이미 수익 실현에 이미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모습, 현대차 중심, 기아차 중심으로 수익 실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너무 오른다는 기대보다는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둔화 흐름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조금은 현금 확보를 해 두시는 전략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은행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하나 보자면은 이제 KB금융, 포스코에서 어느 정도 포스코 악재가 끝나고 난 후 이제 KB금융 자체 보고서들이 이제는 매수할 시기가 왔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앞으로 보일 것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 관련해서는 다른 그 어떤 은행주보다는 KB금융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KB금융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실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오래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이 옷돌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만약에 편입하실 생각이라면 KB금융을 담으시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시고 아직은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 흐름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세 자체가 일단 실적 위주의 대형주 장세 자체로 지금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상승폭이 있긴 하지만은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좀 하락폭이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냥 자동차 중심으로만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장세가 앞으로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큰 폭의 상승폭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하지만은 대형주 중심 장세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 위주의 장세를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경기 증시는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을 확인하시고 종목을 편입하시되 실적은 꼭 버리지 마시고 종목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임영식 전문가께서도 짜주시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뭐 실적 잠정치가 오늘 또는 내일 발표될 텐데요. 이러한 그 기대감이 현재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30만 원대 전후에서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금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뭐 2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당연히 5조 원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은 2분기가 그 비수기인데 2분기에도 1분기 대비 그 5조 원보다 높은 1분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겠고요. 만약에 미달한다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그렇다면은 뭐 3분기 실적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잘 살펴보고 삼성전자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 1분기, 2분기 실적 원만하게 나타난다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박스권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보시겠고 일단은 긴 안목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경우 지난주 후반부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승 배경에는 역시 뭐 해외에서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뭐 7, 8%대의 그러한 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해외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긴축이라든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소형차 부분의 그 강세, 그 다음에 일괄 그 수직 그 계열화를 이뤄냈죠. 예, 소재부부터 뭐 완성차, 부품, 금융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3, 4년 동안 그 쌓여져 있기 때문에 최근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런 체질적인 그러한 그 강한 그런 그 에너지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한 3년, 5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부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그 현대차의 경우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틈새 시장 속에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가총액 그 순위 변동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뭐 기아차가 가파른 그 점진적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총 3위인 포스코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신한지주, KB금융이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 있어 고찰해 빌 필요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뭐 역시 시가총액 순위가 낮아지는 그런 업체들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입니다. 즉 그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그 업종들이 현재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 업종이 뭐 한동안 계속해서 뭐 외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철강, 화학 경기가 그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거를 뭐 가늠하는 그런 잣대이기 때문에 이들 업황이 살아나는 시점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발 뻗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차별화 장세 여기에 그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뭐 전일 뭐 최근 들어서 낙폭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태광 그 플랜트 업체죠.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 호전도 예상이 되고 목표가도 뭐 4만 원대를 그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실적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가지고 수급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일단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은 미미하긴 한데 AP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그 매출 성장 능력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1분기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 계속해서 제품 확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 또 업종별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다행스럽게도 소폭이나마 0.03포인트 그래도 0.01%가 빨간색으로 돌아서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뭐 상승으로 시간 가면서는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애널리스트가 말해준 오늘장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의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체적인 업종 흐름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만의 그런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어제 기타 섹터들, 철강이라든가 조선화학 업종 등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최근 철강이라든가 조선화학 업종의 그런 부진은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월 초에 발표된 중국 PMI가 53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중국 경기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과정임을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은 역시 이제 펀더멘털보다는 심리 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의 그런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3월 이후에 전반적인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다소 둔화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강한 모멘텀 플레이를 펼치면서 그러한 섹터들에 대한 수급 꼬임 현상이 주가의 급락을 더욱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그러한 섹터들 역시 IT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화학이라든가 철강 업종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도 우리 기업들이 우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은 다소 실적 대비해서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차별화는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 걸맞는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예, 어제 뭐 미국 시장도 QE3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고 추가적으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조정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만 전반적인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이제 오늘 장중 반등 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단기적인 그런 수급 거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적인 바닥 다지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별화의 장세의 흐름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그런 경제지표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의 극단적인 차별화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좁혀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인데요.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장세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지만 저는 일단은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편입해 두신다면은 일단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한 번도 꺾이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드코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일단 뭐 대부업 관련한 업체긴 한데 무조건 이 기업이 뭐 대부업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일단 주유소 SOL 쪽에 대리업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차가 아니죠. 자동차 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면은 천안휴게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 그 천안휴게소도 위탁업을 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에서 일단은 전반적인 매출 향상을 가져오고 있고 또 하나 또 재밌게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리드코프 말고 일단 사나문이나 이제 다른 러시안 캐시 회사들이 일단 영업 정지 당하면서 그쪽에 있던 우량 고객들이 이쪽 리드코프 쪽으로 지금 몰리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실적으로 해서는 퍼가 5밖에 안 된 수준이지만 올해 예상 실적으로는 퍼가 뭐 4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종목
무조건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수익이 낼 수 있는데 또 투신권의 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깐 제 화면 잡아주시면은 투신권의 매수가 한 달째 계속 하루에 뭐 몇만 주씩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자체도 걱정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넘지만은 기관들의 확실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차트상으로 일단 잠깐 보더라도 2008년 이후로 주가 하락폭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산화모니와 관련해서 영업정지 차원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아가고 다시 제자리를 잡고서 60일선과 120일선 부분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세가 이런 리드코프의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된 퍼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 그리고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어제도 4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들어서 매수한 평균 단가가 5,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기관들과 똑같은 매수 단가를 가지고서 보유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코프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가치주로서 편입이 가능하고 또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드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두십니까?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제약업종의 경우 약가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큰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업체로서 일단은 그 국내 제품 품목 허가를 식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을 그 분기점을 해서 그 제품 판매 허가가 나타날 텐데요. 이 부분이 그 제품 허가가 나타난다면은 최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의 뭐라 그럴까, 재무제표에 대한 그러한 그 우려함, 이러한 것들이 불식되면서 본격적으로 강한 주가 상승,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은 일단은 제품이 허가된다면 2분기부터 또 중남미라든가 아시아 72개국에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대한 그 허가, 등록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 원년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뭐 제품 판매가 더욱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눈여겨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뭐 바이오시밀러에서 제품이 그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재 뭐 세계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들도 임상 3상 수준에서 현재 계속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이미 제품 그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바이오에서도 이쪽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약 3년간에서 시차가 있습니다. 즉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려면은 3년의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셀트리온이 대기업들이 뭐 진출한다 하더라도 추격당할 그 우려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4년 동안 충분히 연구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였기 때문에 중기적 측면에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뭐 한 달 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35,000원대, 6,000원대 전후에서 기간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과 37,000원대 전후에서는 뭐 소량씩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34,000원대를 뭐 이탈한다 하는 그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그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34,000원대를 손절가로 정하고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 상승 목표가는 뭐 47,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보수적인 그 투자자들의 경우는 주봉 차트를 보시면 37,000원대가 계속해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확인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게 그 변동성을 보인다면은 항상 새로운 주가 상승이 다음 사이클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리드코프 그리고 셀트리온 두 종목에 관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한 지 한 45분 가까이 흘렀는데요. 우리 장이 아직까지도 좀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듯 코스닥은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6포인트가 빠지면서 500.37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외국인이 한 20한 4, 5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나마 한 4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좀 팔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수급적인 면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거래소 역시 현재 4.90포인트로 13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0.7% 조금 못 미치게 빠져 있는데요. 거의 모든 업종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장의 어떤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양적 완화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좀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풀리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그동안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뭐 추가로 풀리지 않는다 한들 그게 뚜렷한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동안 가졌던 그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든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스페인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요. 물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워낙 그리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규모라든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큰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스 위기가 있을 때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이런 게 순차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라는 거는 악재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뭐 과연 시장이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자들이 굳이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놀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시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시청자들 궁금한 상담,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전화 0102-3153-2610, 문자 013-3366-0110으로 신청을 하시면요. 11시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도 아주 보기 좋게 재단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고요. 자, 1부 순서는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